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요새 우리 아이 불자로서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아동청소년 교육학과 혜주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나부터 사랑하는 법, 그리고 불교적으로 인성교육하는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서, 어떤 태도로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성적으로 좀 바르게 키우기, 아니면은 아이를 조금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도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더 키워나가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여기 현재의 알아차림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아이들을 키울 때 사실은 거의 많은 부분에서 시간에서 하는 것이 대화예요. 그걸 우리는 교육적으로 상호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교사 되실 분들이고 부모 되실 분들이라서 아마 많이 듣고 많이 아실 거예요. 부모나 아니면 교사나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대화를 깊이 있게 질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다른 볼일도 보시고 하시려면 아이하고 계속 뭐 24시간 내내 이야기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실 때라도 우리가 알아차림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요,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죠? 아이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요. 마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소중하게 여겨주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의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선택은 우리가 그들을 위한 선택으로서 대부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건 이제 조금 다른 문제로서 또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알아차림으로서 이야기하기를 연습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야. 네가 어떻게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까 봐 걱정이 돼. 이걸 나아 전달법이라고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이걸 나아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적으로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알아차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나아 전달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마음이라는 걸 알아주고 나는 이런 마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이게 진정한 건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연습이 되다 보면 아이들도 그런 소통 방법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그런 소통 방법을 나누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건강한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기술은요. 존재의 연결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즉 자비, 우리의 연기 이런 부분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비의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이건 자비 명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자비의 기도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수행일 수가 있어요. 연습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특히 아이들은요. 발달상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발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얘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얘 어떡하지? 얘 인성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발달 단계에서요, 자기 개념이 먼저 생겨야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나에 대한 생각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타인의 생각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거는 발달 과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발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 명상을 할 때에도요,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나 자신부터 명상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비 명상은요, 우리 자비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행복을 주는 마음, 그리고 뭔가 슬픔을 알아주고 슬픔을 감해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자비 명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에 대한 자비 명상을 할 때에는요, 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아, 나는 이런 걸 참 좋아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막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 힘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힘든 게 모두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늘 힘든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힘든 게 없어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힘든 것이 있지만 그 힘듦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든 것에 내가 더 이상 얽매이지 않기를. 힘든 것에 내가 휩쓸려서 이리저리 치이지 않기를. 여기저기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중심을 잡기를 기도하는 게 바로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이라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기뻐하기를, 그리고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라고 기도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 다음으로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머니, 엄마를 떠올리고요. 아빠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할머니를 떠올리기도 해요. 어떤 아이들은 강아지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고양이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혹은 애착 인형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다음으로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을, 존재를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듯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듯이 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도 행복을 바라고 있을 거다. 그도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가 기뻐하기를 기원합니다. 그의 행복이 늘어나기를,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이 감소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친구한테도 이제 또 확장시켜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은 나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만나는 어떤 동네에 어떤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의료진 분들도 계시고, 경찰 분들도 계시고, 통제센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자비의 기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행복해지기를, 그분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자비의 기도를 아이와 함께 해보는 겁니다. 네, 재밌는 거는요,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자비 명상, 이렇게 하는 게 자비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기도 하고요. 가슴에 손을 대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이와 함께 있다면 아이와 양손을 잡고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하기도 하고요. 이게 막 오글거린다. 그러면 마주 잡고 눈을 감고 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자비 명상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재밌는 게요, 이 자비 명상에 대한 연구가 됐어요. 네, 이 자비 명상에 대한 연구가 가장 처음에 나온 게 특히 이 자비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자비심, 인성적인 부분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가장 먼저 나온 게 2013년도예요. 물론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죠. 근데 과학적으로 뇌과학을 통해서 발전시킨 그런 부분에서 나온 그 연구는 2013년도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때 나온 연구를 살펴보면은요, 자비 명상, 이렇게 내가 지금 알려준 이러한 자비 명상을 하루에 30분씩 2주를 했대요. 근데 이 2주 동안에 사람의 뇌가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뇌에는 여러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비 명상을 했더니요. 하두정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공감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자비 명상 문구를 외웠거든요. 하루에 30분씩. 2주 뒤에 봤더니 이 하두정 피질이라는 뇌 부분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비해서. 그리고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뇌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전전두 피질은 전두엽에서도 더 앞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이성, 상황 판단,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지 조절과 정서 조절, 이런 부분들도 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비 명상만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부분인데요. 중격 의지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내가 놀랍게도 갑자기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서 어떤 보상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선물이에요 하고 뭔가를 줬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좋죠. 매우 좋을 것 같죠. 그렇게 기분 좋은 걸 자비 명상을 했더니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비 명상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을 마음을 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선물과 같은 기분을 주는 명상이다라는 연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2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비 명상을 통해서 실제로 자비심을 기르고 공감 능력을 기르고 정서가 발달하고 정서 조절이 가능해지고 인지 조절도 가능해지고 나중에는 보상의 느낌, 즉 기쁨까지도 얻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자비는 길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믿고 자비 명상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 이거 하면은요, 막 나열할 거예요. 나 이 사람도 하고 싶어. 나 이 사람도 하고 싶어. 이러면서 나열을 해서 실제로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틱나탄 스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틱나탄 스님은 베트남 스님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시죠.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사랑의 대화법을 소개를 하셨어요. 이 사랑의 대화법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첨가해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대화하실 수 있도록 순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일깨운다. 우선 누군가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상호작용하는 거. 근데 그때에는요,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하고 그 마음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어떤 물질적인 현상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마음이 뒤로 물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물론 아이들 사랑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아이의 욕구를 이해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사랑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이만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이 아이를 대화에 초대하고 맞이한다라는 느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라고 하면 우리 문화권, 즉 동양의 문화권에서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싸우자는 건가? 뭐 왜냐면 어른한테 눈을 바라보지 않는 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지금 어른들은 조금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는요, 부드럽게 바라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의 어색함을 좀 누르시고 부드럽게 바라봐 주세요. 눈을 바라보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막 부르뜨려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피하겠죠.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이렇게 많이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조금 다른 것도 보면서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 우리 불교에는요, 보시를 이야기할 때요, 부드러운 눈과 부드러운 말로써 하는 보시도 이야기하거든요. 부드러운 얼굴로써 하는 보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준비한 사랑의 마음과 열린 마음을 눈으로 막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이때에 나의 욕구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잠시 뒤로. 나의 욕구는 잠시 뒤로. 이때에는 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요구, 이 아이의 욕구를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이 아이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요, 누군가 들어주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통이잖아요. 내가 말하고 누군가 듣고, 그가 말하고 내가 듣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다 자기 말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고 나면은요, 마음이 허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정한 경험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내 말을 들어봐가 아니라 너의 말을 내가 진정으로 들어줄게 라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내 말이 들려줬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들어주세요. 온전히 들려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 아이는 진심으로 연결됨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신뢰감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로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엄마나 선생님, 아빠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잘 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어떤 선택이건 그들이 가장 좋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 앉아보렴 이렇게 하고 자, 내가 들어줄게 하고 자, 너 내가 들었으니까 너 들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문화가 형성이 돼야 돼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고 조금씩 차츰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조금 수월해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아이도 굉장히 성숙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들을 때 내 마음을 잠시 내 욕구를 뒤에 뒀더라 하더라도 내가 순간순간 반응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 있죠? 이건 얘가 아니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쑥쑥 올라올 거예요. 이건 내 욕구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비난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네. 이 아이의 이런 말에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다시 놓아두세요. 이건 내 반응인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만든 반응인 거예요. 지금은 이 아이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놓아두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 마음은 꼭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건 말씀을 해주세요, 아이한테.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 걱정되는 마음이 드네. 내가 어떤 면에서 화도 나려고 그래. 근데 난 너한테 화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 그럼 아이가 그 마음 알아줄 거예요. 그게 대화입니다. 사랑의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이해한 부분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결론으로 도달하는. 그렇게 하면 아이와 굉장히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사랑의 대화법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의 사랑부터 채우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항상 존중해 주는 거 이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자비로서 대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아이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이 감정이 아이에게 분명히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을 거예요. 이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은 전이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실이 행복한 교실로서, 행복한 가정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4번째 시간으로서 4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거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도 드실 수 있고, 부담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요, 절대로 혼자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늘 전통적으로도 얘기되는 게요, 아이는 마을이 함께 키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 말 하면 다 알아들어요. 유럽 가서 이 말 하면요, 다 알아듣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아이는 절대로 혼자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는 마을에서 함께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도 요청하시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울 수 있도록,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도 하나의 연기법 아니겠어요? 우리가 연결성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렇게 4번째 법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